히트란 보통 10분에서 30분 정도로 구성된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운동 세트입니다. 운동의 종류, 횟수, 난이도는 다양할 수 있어요. 움직이는 면은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 앞 뒤로 움직이면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누는 시상면입니다. 정면은 몸을 앞뒤로 반으로 나누는 거예요. 횡단면은 몸을 상하로 나누는 것이죠. 즉, 몸을 비트는 동작입니다. 적은 시간에 최상의 결과를 내시려면 가능한 다양한 면을 사용해서 운동하셔야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7가지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6가지를 골라 다양한 면을 운동하실 수 있어요. 6가지로 제한하는 이유는 인간이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 인지 능력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고요. 그러니까 6가지가 평균적으로 사람이 외울 수 있는 운동의 가지수일 거예요. 팔 벌려 뛰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난이도 하. 똑바로 서고 양발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팔은 양옆에 내리세요. 어깨에 힘은 빼되 코어에 힘을 주고 똑바로 서세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점프해서 팔을 머리 위로 뻗으세요. 점프할 때 다리를 더 크게 벌립니다. 시작 위치로 부드럽게 착지해주세요. 팔 벌려 뛰기는 유산소 운동처럼 더 강도 높은 훈련 전에 몸을 풀 수 있는 좋은 운동이에요. 아주 간단한 운동이므로 히트 세션을 시작하기 전 3-4분 동안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뛰면서 30초씩 더 하실 수 있어요. 7-8분까지면 충분합니다. 호흡을 조절해보세요. 뛰어오를 때는 숨을 내쉬고 출발 위치로 돌아갈 때는 숨을 들이쉬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를 보거나 아래를 보는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시선은 앞을 보세요. 척추가 중립 위치를 지키고 목에 무리가 가지 않게 될 거예요. 또한 무릎을 세우지 마세요. 관절에 너무 강한 압력이 가지 않도록 점프할 때 무릎을 약간 구부려야 합니다. 다음은 180도 스쿼트 점프, 난이도 중하. 스쿼트 자세를 취하세요. 다리는 어깨 너비 이상 벌리고 복근은 꽉 조여주세요. 등은 평평해야 하고 엉덩이는 뒤로 빠져야 합니다. 점프하여 180도 회전한 다음 시작 자세로 빠르게 돌아가세요. 이렇게 1회입니다. 이 운동은 햄스트링, 엉덩이, 허벅지 등 다양한 근육을 운동시켜줍니다. 난이도는 중하예요. 다양하게 변형할 수도 있어요. 점프를 하고 싶지 않다면 일반 스쿼트를 하거나 돌지 않고 스쿼트 점프를 할 수도 있어요. 가장 흔한 실수는 착지할 때 발 뒤꿈치가 아니라 발끝으로 착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릎과 척추를 다칠 수 있고 발 뒤꿈치를 떼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릴 거예요. 항상 뛰기 전에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하세요. 또 발가락 끝 너머로 무릎이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수준을 더 높이고 싶다면 시작 자세를 잡을 때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 깊게 스쿼트를 할 수 있습니다. 마운틴 클라이머 크로스, 난이도 하. 플랭크 자세에서 시작하여 어깨와 팔을 직선으로 만들고 배에 힘을 주세요. 몸통을 비틀면서 오른쪽 무릎을 왼쪽 팔꿈치 쪽으로 가져옵니다. 만약 운동 초보시라면 천천히 시작하세요. 그리고 익숙해지게 되면 속도를 높이세요. 실수를 피하시려면 엉덩이를 내려가지 않게 하고 등이 곧게 유지되도록 코어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실력을 높이고 이 운동과 자세에 익숙해지려면 일반 마운틴 클라이머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왼쪽 무릎이 왼쪽 팔꿈치로 가고 반대쪽 무릎도 마찬가지로 움직입니다. 하프 버프, 난이도 하. 점프백 또는 플랭크 점프라고도 하죠. 똑바로 서서 무릎은 구부리세요. 손은 살짝 발 앞에 둡니다. 뒤로 점프를 하면서 하이 플랭크 자세로 돌아옵니다. 점프가 힘들면 발을 뒤로 옮기셔도 돼요. 플랭크 자세를 할 때는 손을 어깨 너비만큼 벌리고 어깨보다 높이 두셔야 합니다. 다시 점프를 해서 원래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게 1회예요. 흔히 엉덩이를 플랭크 자세로 내리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만드는 실수를 해요. 러시안 트위스트, 난이도 중하.
어깨와 코어 근육을 운동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바닥에 앉아 무릎을 구부리고 허벅지와 몸통으로 V자 모양으로 만들어 45도가 되게 해주세요. 척추는 곧게 세웁니다. 팔을 앞으로 쭉 뻗거나 깍지를 끼거나 두 손을 잡으세요. 몸을 비틀 때는 복근을 사용합니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시작 위치로, 왼쪽으로 갔다가 중앙으로, 이렇게 1회입니다. 몸을 비틀 때마다 숨을 내쉬고 가운데로 돌아가면서 숨을 들이마시세요. 팔은 바닥에 평행하게 두거나 바닥으로 뻗을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세를 위해 발목을 교차시킬 수도 있습니다. 몸을 앞으로 숙이거나 어깨가 둥글게 말리면 안 됩니다. 등은 곧게 펴고 코어는 단단하게 맞물려 있어야 합니다. 측면 점프 스위치 런지. 난이도 중상. 런지 자세에서 시작한 다음 위로 점프하고 옆으로 점프한 다음 반대쪽 다리를 앞으로 향하게 해 런지 자세로 착지합니다. 최대한 바닥에서는 적게 머물도록 하세요. 보통 앞으로 기울어지는 실수를 해요. 허리는 똑바로 세우고 코어에는 힘을 주세요. 또한 무릎이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각도는 90도를 유지해주세요. T 로테이션 또는 바늘 귀 꿰기. 난이도 중. 플랭크 자세로 시작합니다. 한 번에 왼손을 들어 올렸다가 몸을 돌려 팔을 왼쪽으로 보냅니다. 완전히 옆으로 돌아서게 되면 멈추세요. 몸과 팔은 T자 모양이어야 해요. 원래 자세로 돌아가서 오른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만약 수준을 올리고 싶다면 윗무릎을 가슴 쪽으로 붙여보세요. 흔한 실수는 엉덩이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코어에 힘을 줘서 엉덩이를 올리고 몸통을 돌릴 때 몸이 일직선이 되도록 버티세요. 6가지 운동으로 자신만의 히트 세션을 만들어 보세요. 자신에게 가장 적절한 걸 고르시면 돼요. 또 인터벌 타이머를 사용해 보세요. 20에서 30초 정도 운동을 하고 초보자라면 15초 정도 휴식을 취합니다. 중급 수준이라면 운동 25에서 30초, 휴식 10에서 15초를 지키면 됩니다. 전문가라면 운동 30에서 45초, 휴식 10초가 좋아요. 3세트를 수행하고 각 세트 사이에는 2, 3분 동안 휴식을 취합니다. 운동 전이나 운동 중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고 운동 후에 보충하세요. 팔 벌려 뛰기 몇 분, 제자리 뛰기 혹은 다른 유산소 운동으로 격렬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몸을 푸세요. 천천히 시작하고 강도를 높이세요. 제자리 뛰기를 한다면 방법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무릎을 높인다거나 속도를 점점 높인다거나 발 뒤꿈치가 엉덩이에 닿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히트는 짧지만 쉬운 운동이 아니에요.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3번을 유지하시고 히트 운동을 하지 않을 땐 자전거 타기, 조깅, 수영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나 필라테스와 요가와 같은 다른 종류의 운동을 하세요. 30초라는 인터벌 운동 때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거의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요. 히트는 일반적인 운동 시간보다 더 적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칼로리를 소모시켜줍니다. 만약 일정이 유연하다면 늦은 아침에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아침부터 오후까지 일하신다면 아침에는 몸을 움직이게 해주기 좋고 저녁에는 스트레스를 푸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히트 운동 후 잠을 잘 자고 적절한 영양 섭취, 수분 공급을 해주셔야 합니다. 스트레칭도 잊으시면 안 되고요. 무릎을 세운 제자리 뛰기는 코어와 다리의 모든 근육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유연성, 조정성, 고관절의 가동성, 고관절 굴곡근의 힘을 향상시켜주고 심장박동수를 높여주기도 하죠.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시작 자세를 취해주세요. 오른쪽 무릎을 가슴까지 들어 올리고 내려놓으세요. 왼쪽 무릎도 똑같이 해주세요. 계속 움직이면서 속도를 높여주세요. 아랫배에 힘을 주고 코어에 집중해주세요. 중요한 건 항상 무릎을 엉덩이에서 90도 각도로 올리는 거예요. 흔히 할 수 있는 실수는 몸통을 너무 앞이나 뒤로 젖히는 것입니다. 발로 쿵쿵대거나 팔을 너무 휘두르는 것도 안 돼요. 조깅할 때처럼 자연스럽고 가볍게 팔을 움직여주세요. 이 준비 운동은 1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스쿼트. 엉덩이보다 약간 넓게 발을 벌리고 똑바로 서세요. 발가락은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세요. 전체 운동을 하는 동안 벽의 한 지점에 시선을 고정하세요. 발을 앞에 놓고 바닥과 평행하게 유지하세요. 여러분의 발 앞꿈치와 뒤꿈치에 무게중심을 실어야 합니다. 먼저 엉덩이를 뒤로 보내기 시작하세요. 그런 다음 무릎을 굽히고 골반을 뒤로 밉니다. 아래로 내려가다가 고관절이 무릎보다 낮아지면 멈추고 숨을 들이쉬세요. 위로 올라갈 때는 자세를 곧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세요. 숨을 내쉬면서 위로 올라갈 때는 엉덩이에 힘을 주세요. 흔한 실수는 무릎과 발을 일렬로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무릎이 서로 마주보게 해서는 안 돼요. 다음은 팔 벌려 뛰기입니다. 똑바로 서서 다리를 모으고 팔을 옆구리에 대세요.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공중으로 점프하면서 다리는 어깨 넓이까지 벌리세요. 팔을 머리 위로 뻗은 다음 뛰어서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흔한 실수는 발을 넓게 벌린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뻗거나 해서 리듬을 놓치는 거예요. 자세를 바르고 곧게 유지하세요. 이 운동은 발이나 무릎에 압박을 줄 수 있는 높은 강도의 운동이기 때문에 좋은 신발을 신으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1분 동안 해보죠. 팔굽혀펴기는 어깨, 삼두근, 가슴 근육을 만드는데 아주 좋습니다. 손은 어깨 아래에 놓거나 더 넓게 벌리세요. 손바닥은 매트나 바닥 위에 올려서 플랭크 자세를 취해주세요. 팔과 다리를 쭉 펴고 발을 모으고 등을 평평하게 유지하세요. 복근에 힘을 주고 팔을 구부리면서 가슴이 바닥에 닿을 때까지 아래로 내려가세요. 그 자세에서 잠깐 멈춘 후 바닥을 밀어서 일어나세요. 흔한 실수로 손이 너무 앞쪽에 있으면 코어 근육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근육이나 더 최악의 경우 관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팔꿈치가 옆구리를 향하고 있으면 어깨 통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엉덩이가 너무 낮으면 안 됩니다. 복근을 사용하여 몸 전체를 일자로 만들고 엉덩이와 어깨를 수평에 맞추세요. 만약 기본적인 자세가 지금 여러분께 너무 힘들다면 발끝 대신 무릎을 바닥에 대세요. 리버스 런지는 둔부, 허벅지, 종아리를 위한 운동입니다. 똑바로 서서 엉덩이에 손을 얹으세요. 이제 오른발을 크게 한 보 뒤로 두세요. 그리고 엉덩이를 낮춰서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하고 무릎이 발목과 일직선이 되게 두세요. 발 뒤꿈치를 든 상태로 오른쪽 무릎은 바닥을 향하게 하고 90도로 구부려 주세요. 이제 오른쪽 발꿈치를 바닥에 놓고 시작 위치로 돌아갑니다. 이제 다리를 바꾸세요.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뒷무릎을 충분히 구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고관절 굴곡근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또 크게 다리를 벌리지 않으면 균형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너무 뒤로 기대지 말고 코어에 힘을 준 다음에 복근을 단단하고 팽팽하게 만들어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세요. 마운틴 클라이머는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는 훌륭한 심장 운동입니다. 정말이에요. 손을 어깨 넓이로 벌리고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합니다. 무게중심이 발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고르게 분포되게 해주세요. 오른쪽 무릎을 오른쪽 팔꿈치 가까이로 당기고 가능하면 닿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옵니다. 다른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이제 리듬을 타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 됩니다. 흔한 실수는 엉덩이를 너무 낮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척추에 힘이 더 가해져서 허리를 다칠 수도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땅에서 들어 올릴 때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기대지 않도록 하세요. 엉덩이는 평평하게 둬야 하고 몸도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발가락을 튕겨서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면 코어에 힘이 들어가지 않고 몸을 일자로 유지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자전거 크런치는 사근과 복근을 모두 자극하는 기본 크런치를 중급으로 변형한 거예요. 등을 대고 누워 무릎은 굽히고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팔은 머리 뒤에 두세요. 깍지를 껴도 되지만 팔꿈치는 넓게 벌리고 바깥쪽을 향해야 합니다. 무릎을 세우고 90도로 유지하세요. 상체를 약간 들어 올리는데 이때 목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이게 시작 자세입니다. 몸통을 돌리면서 숨을 내쉬세요. 우선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무릎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움직여주세요. 움직임에 집중해야 합니다. 팔꿈치가 아니라 갈비뼈 쪽에 힘을 줘야 해요. 1, 2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가운데로 돌아가세요.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무릎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한 회예요. 흔한 실수는 팔꿈치와 무릎이 가까워질 때 목을 당기는 거예요. 실수를 하지 않도록 손가락을 풀고 머리를 밀어주세요. 엉덩이나 목이 아니라 코어를 회전시켜야 합니다. 어깨에 힘은 빼고 등 아래쪽은 바닥에 고정하세요. 이때 윗몸을 일으키는 과정을 너무 빨리 끝내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근의 주요 근육을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움직임을 제어하고 필요한 경우 속도를 줄이세요. 엉덩이 차기는 심혈관 시스템을 자극하고 근육을 강화해주고 지구력을 높여줍니다. 팔을 옆으로 두고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리세요. 엉덩이 쪽으로 오른쪽 발 뒤꿈치를 가져오세요. 그런 다음 오른발 앞꿈치를 다시 출발 자세로 놓고 다른 발도 똑같이 해주세요. 몇 번 반복한 다음 제자리에서 조깅하는 것처럼 속도를 높여보세요. 이 운동은 하체에 좋지만 상체도 함께 움직일 수 있어요. 동시에 팔도 운동해보세요. 오른쪽 뒤꿈치로 엉덩이를 걷어찰 때 왼팔도 앞으로 90도로 구부리는 겁니다. 흔한 실수는 코어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정해지고 직립 자세가 무너질 수 있어요. 상체에 힘이 들어가게 하고 뒤꿈치가 아니라 앞꿈치가 바닥에 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의 가장 어렵고 힘든 운동을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죠. 바로 버피입니다. 팔굽혀펴기를 하고 점프를 하는 2단계짜리 운동이에요. 칼로리도 태우고 다리, 엉덩이, 둔부, 복근, 팔, 어깨, 가슴까지 상하체의 모든 근육을 사용합니다. 빠진 게 있을까요? 귀? 아닙니다. 등을 곧게 펴고 무릎을 구부리고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스쿼트 자세를 취하세요. 두 손을 발 사이에 놓고 무게중심을 손으로 옮기세요. 그리고 발을 뒤로 찹니다. 이제 손과 발을 바닥에 놓은 팔굽혀펴기 자세가 되었어요. 몸은 일직선입니다. 한번 팔굽혀펴기를 하고 시작했던 곳으로 다시 발을 내딛습니다. 스쿼트 자세에서 일어나 똑바로 서서 팔을 머리 위로 뻗으세요.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해서 시작 자세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보죠. 흔한 실수는 착지를 발 뒤꿈치로 하는 거예요. 이 운동에서는 점프를 할 때 착지를 잘못하면 무릎과 발목에 압박이 갈 수 있습니다. 압력이 종아리 근육에 가도록 발바닥으로 부드럽게 착지하세요. 만약 이 운동들의 순서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버피를 목록 가장 마지막에 두셔야 합니다. 버피는 복잡한 운동으로 하기 전에 충분히 웜업 운동을 하셔야 해요. 엉덩이가 내려앉지 않도록 둔부와 복근에 힘을 줘야 하고 몸통과 무릎을 일직선으로 맞춰야 합니다. 기본적인 버피를 할 수 없다면 더 쉽게 변형하실 수 있어요. 속도를 더 늦추고 팔굽혀펴기를 생략하면 됩니다. 전 보기만 해도 피곤하네요. 낮잠이나 자야겠어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힘든 운동으로 시작해보죠. 플랭크. 스톱워치를 준비하고 바닥에 엎드리세요. 팔꿈치와 발의 힘으로 몸을 지탱하세요. 머리부터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초보자라면 30초부터 시작하고 시간을 점차 늘려가세요. 여러분이 할 법한 가장 큰 실수는 엉덩이를 너무 높게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복근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 몸이 곧게 뻗었는지 확인하세요. 플랭크 워크. 수평 자세를 취하고 곧게 뻗은 팔에 기대세요. 팔은 어깨 너비만큼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오른팔과 오른다리로 동시에 걸음을 옮겨보세요. 그러면 왼쪽 다리와 팔이 몸을 따라갈 겁니다. 한쪽으로 몇 걸음 이동한 다음 다른 쪽으로 몇 걸음 이동해보세요. 반복 횟수는 직접 세어보세요. 주요 목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키는 것입니다. 버드독 크런치. 바닥에 손과 무릎을 내려놓으세요. 오른팔을 구부려 가슴 가까이로 가져오세요. 이제 오른팔을 앞으로 쭉 펴세요. 동시에 왼쪽 다리도 뒤로 곧게 펴세요. 엉덩이는 바닥과 평행해야 합니다. 꼬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이제 왼쪽 다리를 구부려 코어로 가져오세요. 오른쪽 팔꿈치는 몸 바로 아래에서 무릎과 맞닿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많이 반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왼팔과 오른다리로 방금 했던 동작을 반복하세요. 척추 회전 플랭크.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하이 플랭크 자세를 취해보세요. 발 뒤꿈치는 단단히 붙이세요. 이제 무게를 오른손으로 옮기고 왼손을 바닥에서 들어 올리세요. 몸을 회전시키고 팔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세요. 팔을 다 올리면 몸은 완전히 옆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몸을 직선으로 유지하고 엉덩이를 내려놓지 마세요. 시작 위치로 돌아갑니다. 한 팔로 여러 번 반복한 다음 다른 팔로 다시 반복합니다. 플랭크, 버드독 크런치, 플랭크 워크를 멈추지 말고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잠시 쉬고 다음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근육은 긴장 상태를 오래 유지할수록 조직이 더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그리고 그 손상이 회복되면 몸에 더 많은 근육량이 생기게 되고요. 다운독 탭 플랭크, 하이 플랭크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무게중심을 옮겨 엉덩이 위치를 올리면서 다운독 자세를 취하세요.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오른발을 칩니다. 그리고 하이 플랭크 자세로 돌아가세요. 이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다음에는 오른손으로 왼다리를 칩니다. 타이머를 설정해서 1분간 계속합니다. 힘이 강해진 게 느껴진다면 더 오래 해보세요. 등을 대고 하는 레그 리프트.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발 뒤꿈치도 내려놓으세요. 이 운동은 속도가 중요합니다. 다리는 가능한 한 천천히 들어 올려야 합니다. 발 뒤꿈치가 천장을 향해야 해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발을 내리세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발 뒤꿈치를 바닥에 놓지 마세요. 발이 바닥에서 몇 센티미터 정도 내려왔을 때 멈추었다가 다시 들어 올리세요. 플랭크 잭. 복근에 초점을 맞춘 훌륭한 유산소 운동이죠. 발 뒤꿈치를 붙인 하이 플랭크 자세로 시작하세요. 이제 뛰어서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발을 두세요. 다음 점프에서 발을 출발 위치로 되돌립니다. 30초 동안 반복하세요. 괜찮은 것 같으면 1분 동안 타이머를 맞추고 1분 30초, 2분 등등으로 시간을 늘리세요. 다운독 복근 운동. 다운독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이제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려 두 다리가 직각을 이루도록 똑바로 펴세요. 이제 다리를 구부린 채로 내리면서 무릎으로 왼쪽 팔꿈치를 치세요.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다시 다리를 낮추세요. 이번에는 무릎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칩니다. 할 수 있는 한 계속 반복하세요. 그리고 나서 왼쪽 다리로 다시 반복하세요. 이때 코어에 힘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엉덩이가 꼬이지 않고 바닥과 평행해야 해요. 코어 롤업. 등을 대고 누우세요. 팔을 머리 위로 뻗고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두세요. 팔을 들어 올리기 시작하면서 어깨를 드세요. 중간 자세는 팔을 앞으로 뻗은 채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끝을 향해 손을 뻗으세요.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게 한 동작이에요. 20회 반복으로 시작하고 다음 세트마다 5회 반복을 추가해주세요. 이 운동은 복근을 교정하고 허리와 다리를 더 유연하게 해줍니다. 최대의 효과를 위해 다리는 바닥에 붙인 채로 유지하세요. 자전거 크런치. 바닥에 등을 대고 시작하세요. 다리가 90도가 되게 구부리고 무릎은 천장을 향하도록 하세요. 손을 머리 뒤로 하고 어깨를 살짝 들어 올리세요. 이제 오른쪽 무릎과 왼쪽 팔꿈치를 동시에 가져와 서로 닿게 해주세요.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가서 왼쪽 무릎과 오른쪽 팔꿈치로 반복합니다. 복근에 힘이 들어가게 천천히 움직이세요. 크랩토 터치. 발과 손바닥을 바닥에 내려놓으세요. 손은 살짝 몸 뒤에 두세요. 이제 엉덩이를 약간 들어 올리고 오른쪽 다리를 펴세요. 이때 왼손으로 오른 발끝을 쳐야 합니다. 그런 다음 시작 자세로 돌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반복한 후 다리를 바꿔주세요. 둔부와 코어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운동입니다. 가위 스위치. 엎드리고 어깨를 살짝 들어주세요. 팔을 앞으로 뻗으세요. 두 다리는 곧게 펴고 약간 들어주세요. 이제 한쪽 다리를 팔 쪽으로 들어 올리세요. 가능한 한 몸으로 당겨보세요. 다리는 곧게 뻗어 있어야 합니다. 다리를 시작 자세로 되돌려주세요. 다리를 바꿔서 동작을 반복해주세요. 1분 정도 타이머를 맞추고 바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똑바로 서세요. 손을 가슴 가까이, 손바닥을 마주보게 두세요. 오른발 뒤꿈치를 왼쪽 무릎에 대세요. 이제 몸을 숙이고 팔을 앞으로 뻗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오른쪽 다리를 뒤로 곧게 펴세요. 몸이 T자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잠시 동안 버티다가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균형을 잡으려면 천천히 움직여야 해요. 한쪽 다리로 한 세트를 한 다음 다른 다리로 두 번째 세트를 하세요. 보트 자세. 바닥에 앉으세요. 발은 바닥에 붙입니다.
이제 굽힌 다리를 들어 종아리가 바닥과 평행하도록 두세요. 팔은 앞으로 쭉 펴세요. 허리를 뒤로 기울여서 배와 다리 사이의 각도가 90도가 되게 해야 합니다. 이 자세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세요. 3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시간을 늘리세요. 다리를 곧게 펴면 더 힘이 많이 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필라테스 100. 등을 대고 누워서 다리를 위로 올려서 바닥과 다리 사이의 각도가 45도가 되도록 하세요.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도록 두고 머리와 손을 들어주세요. 몇 센티미터 간격으로 손을 위아래로 움직이세요. 이 운동은 호흡이 중요합니다. 5번 손을 움직일 때 들이쉬고 또 5번 움직일 때 숨을 내쉬세요. 한 세트는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100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입니다. 너무 빨리 호흡하지는 마세요. 그렇지 않으면 산소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울 거예요. 이제 고전적인 운동이에요. 크런치. 더 큰 효과를 위해 아령을 사용하세요. 만약 아령이 없다면 대신 물병을 사용하세요. 발을 바닥에 두고 다리를 굽힌 채 등을 대고 누우세요. 아령 하나로 발을 고정하세요. 다른 아령은 두 손목으로 잡고 목 가까이에 두세요. 이제 크런치 시작입니다. 20회 반복으로 시작하세요. 다음 세트부터는 각각 5회를 점진적으로 추가합니다. 아령은 이제 내려놓으세요. 다리를 구부리고 팔은 머리 뒤로 두세요. 이 운동은 2단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먼저 어깨와 상체를 들어 올려서 윗 복근에 힘이 들어가게 두세요. 그리고 몸을 내려놓으세요. 이제 몸을 일으켜 똑바로 세운 자세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가세요.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가능한 한 많이 반복해보세요. 윗복근과 아래복근을 번갈아가며 사용하고 가능한 오랫동안 복근을 긴장시킬 수 있습니다. 세트가 끝날 때쯤이면 복근에 불이 붙을 거예요. 바닥에 계속 누워 계세요. 다리는 구부리고 발은 바닥에, 손은 허리에 두시고요. 이제 몸을 일으켜 바닥과 몸 사이의 각도가 45도가 되게 유지하세요. 이제 몸통을 왼쪽으로 돌리고 오른팔을 같은 방향으로 뻗습니다. 중심 자세로 돌아갑니다. 이제 몸을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팔을 뻗으세요. 이 운동은 천천히 할 수도 있고 최대 속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등을 직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목록에서 6개의 운동을 선택하고 짝을 지어 3개씩 묶어보세요. 2개의 운동이 끝나면 1분간 휴식을 취한 후 다음 2개의 운동으로 계속 진행합니다. 운동을 마친 후에도 여전히 힘이 남는다면 다른 운동도 더 해보세요. 다양한 운동으로 일주일에 3-4번이면 충분합니다. 만약 체육관에 갈 기회가 없다면 걱정 마세요. 근육에 불 붙이기 위해 필요한 건 베개와 누울 수 있는 평평한 바닥만 있으면 돼요. 초인 근력 운동. 배꼽이 매트 가운데에 닿도록 엎드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요. 숨을 깊게 들이쉬세요. 숨을 내쉴 때 발목을 같이 눌러 둔근을 꼭 조이며 다리를 들어 올리세요. 똑바로 펴는 걸 기억하세요. 5초에서 10초 동안 유지한 다음 같은 시간 동안 몸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걸 5회 하세요. 이 운동은 여러분의 척추가 앞으로 굽는 걸 방지하고 등과 다리 그리고 둔근을 강화시켜줍니다. 스퀴즈 브릿지. 다리를 구부리고 베개는 무릎 사이에 두고 등을 대고 누우세요. 몸을 브릿지 형태로 밀어 올리세요. 갈비뼈는 골반과 일직선이 되어야 해요.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천천히 베개를 20번 조여주세요. 그리고 몸을 매트로 낮추세요. 무릎을 가슴에 갖다 대세요. 허리를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총 3세트 2번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허벅지 안쪽, 복근, 그리고 둔근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리버스 크런치. 운동 매트에 엎드려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워줍니다. 90도 각도가 될 때까지 다리를 위로 올리기 시작하세요. 그러고 나서 바닥에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세요. 다리를 매트 쪽으로 최대한 천천히 조심스럽게 내려놓으세요. 이 동작을 10번 반복합니다. 복근이 튼튼해지고 자세가 좋아질 거예요. 무릎 누르면서 롤다운. 무릎을 구부리고 소파 쿠션에 발을 평평하게 하고 등을 곧게 펴서 딱딱한 소파에 앉으세요. 무릎 사이에 소형 쿠션을 끼우세요. 무릎 바로 아래 허벅지 뒤쪽을 잡고 기대에 누우세요. 턱은 가슴 쪽으로 당겨야 해요.
베개를 조이면서 팔이 곧게 펴질 때까지 천천히 내려가세요. 머리는 뒤에 있는 소파 쿠션에 거의 닿아야 해요. 4회에서 5회 정도 심호흡하면서 이 자세를 유지한 후 천천히 다시 위로 올라오세요. 8에서 10회 하세요. 이 운동은 복근과 허벅지 안쪽에 효과가 있어요. 비둘기 포즈. 베개를 바닥에 놓고 테이블탑 자세로 무릎을 꿇으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쪽 무릎을 가슴 밑에 놓고 다른 한쪽 다리를 뒤에 똑바로 뻗으세요. 머리, 가슴, 어깨를 들어 올리기 위해 손을 앞으로 보내세요. 베개 위의 팔은 긴장을 풀어주세요. 눈을 감고 이 자세로 3분 동안 휴식을 취한 다음 다리를 바꾸세요. 이 운동은 고관절 부위를 스트레칭해주고 자세를 개선해주며 스트레스도 덜 받게 해줍니다. 힙, 무릎, 베개 프레스. 발가락은 정면을 향하도록 하고 바닥에 누워 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으세요. 허벅지는 엉덩이와 일직선이 되어야 하며 무릎은 발에서부터 90도 구부리세요. 무릎 사이에 단단한 베개를 놓고 긴장을 풀기 전에 10초 동안 꽉 조여주세요. 적어도 10회 하세요. 좀 편안하다 느껴지면 의자에 앉아서 이 운동을 하면 돼요. 허벅지 안쪽 근육을 운동시켜주고 무릎도 튼튼하게 해줄 겁니다. 베개 슬라이드. 무릎을 베개에 대고 양쪽 밑에는 수건을 두고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하세요. 코어에 힘을 주고 등이 곧게 펴질 때까지 수건을 앞으로 밀어내세요. 근육을 쥐어짜면서 시작 자세로 돌아오세요. 8에서 10회 정도 하세요. 이 운동은 코어를 튼튼하게 해주고 멋진 복근을 얻게 해주는데 좋은 운동이에요. 무릎 꿇고 발목 스퀴즈. 앞에 의자나 상자를 놓고 그 위에 손을 얹으세요.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상적으로는 의자나 상자가 허리까지 올라오는 게 좋아요. 팔을 뻗어 닿을 필요 없이 팔이 자연스럽게 닿도록 의자를 잘 놓으세요. 발목을 같이 누르면서 둔근을 구부리세요. 10초 정도 버티고 최소 15회 이상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여러분의 둔근과 발목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하지만 여러분 집안에 널린 찾을 수 있는 도구 중에 베개만 있는 건 아니죠. 제 말은 저 책상을 보세요. 박수치며 팔굽혀펴기. 우선 밀어냈을 때 미끄러지 않게 테이블을 충분히 견고하게 있도록 하세요. 접을 수 있는 테이블이나 커피 테이블을 사용하지 마세요. 테이블 가장자리에 손을 올리고 발을 뒤로 빼세요. 인클라인 푸시업 위치에 있어야 해요. 팔굽혀펴기를 하게 몸을 낮추고 그런 다음 테이블을 밀어내서 손이 떼지도록 하세요. 손뼉을 치고 몸을 긴장시키고 처음 자세로 돌아가세요. 10회 하세요. 이 박수치는 상황이 편치 않다면 그냥 전형적인 인클라인 푸시업을 하세요. 자, 저 의자는 어때요? 스텝업에서 리버스 런지. 앞에 튼튼한 의자를 놔두세요. 그 위에 오른발을 올려요. 올라서서 오른쪽 다리를 쭉 펴세요. 왼쪽 다리는 90도 각도로 구부려져 있어야 해요. 의자에서 내려와서 오른 다리를 뒤로 빼고 런지 자세로 내리세요. 시작 자세로 돌아가 다리를 바꾸세요. 10에서 15회 하세요. 이제 종이 접시를 써보는 게 어때요? 리버스 런지에서 레터럴 런지. 슬라이딩 시킬 발, 즉 몸 뒤쪽으로 갈 발 밑에 종이 접시를 놓으세요. 리버스 런지 자세로 몸을 낮추세요. 그리고 발과 함께 종이 접시를 시작 자세까지 끌고 오세요. 여기서부터 접시와 발을 사이드 런지 자세로 옮기세요. 30초마다 위치를 바꾸세요. 아, 잠깐만요. 화장지를 완전히 잊고 있었네요. 플랭크 쌓기. 화장지 3, 4개를 탑처럼 위로 쌓아 올리세요. 플랭크 자세를 잡습니다. 화장지 탑은 여러분의 오른쪽에 있어야 해요. 오른손만을 사용해 휴지로를 하나씩 꺼내 왼쪽에 쌓습니다. 쌓는 게 다 됐다면 왼쪽으로 오른쪽에 새로운 탑을 만드세요. 바닥에 시계. 똑바로 서서 여러분 주위에 시계 문자판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 앞인 12시, 10시, 그리고 2시에 휴지로를 놔두세요. 왼쪽 다리로 서세요. 오른쪽으로 아래로 뻗어 10시 화장지를 만지세요. 다시 서 있는 자세로 돌아간 다음 나머지 2 휴지롤에 계속합니다.
코어를 계속 활성화하고 있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균형을 개선시켜 줄 거예요. 끝난 후 위치를 바꾸세요. 각 양쪽에 5회 해주세요. 이제 놀라운 주방 카운터에 주목해주세요. 이걸 이용해서 무릎 들기를 할 수 있어요. 왼쪽으로 카운터를 잡으세요. 살짝 절하는 자세로 오른쪽 다리를 뒤로 빼세요. 왼쪽 다리를 쪼그릴 때 허벅지 안쪽을 꽉 조여주는 걸 기억해주세요. 몸을 들어 올린 후 카운터로 돌아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려 카운터에 닿게 하세요. 몇 초 동안 멈춘 다음 반복하세요. 양쪽에 각 10에서 15회 반복하세요. 무릎 당기면서 카운터 팔굽혀펴기. 팔 길이만큼 떨어져 카운터를 마주 보면서 서 있으세요. 앞으로 몸을 기울여 가장자리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어깨 너비로 떨어져 있어야 해요. 수직 플랭크 자세를 취하세요. 팔굽혀펴기를 하기 위해 가슴을 카운터 쪽으로 내리세요. 하지만 내려올 때 오른쪽 무릎도 앞으로 가져오세요. 복근에 힘주는 것 잊지 마세요. 시작 자세로 돌아와 멈춘 다음 다른 다리로 반복하세요. 양쪽에 10에서 15회 반복해주세요. 그리고 부엌에 있는 김에 저 후라이팬 가져오는 게 어때요? 후라이팬 딥. 두 손을 사용해 제일 큰 후라이팬 손잡이를 잡고 머리 위로 들고 있으세요. 팔꿈치를 안쪽과 앞쪽으로 유지하고 천천히 머리 뒤로 팬을 내리세요. 몇 초간 멈췄다가 다시 드세요. 20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삼두근을 운동시키는 데 도움이 돼요. 자, 저녁 요리를 위해 벌써 팬을 꺼낸 셈이에요. 멀티태스킹이네요. 컨셉 좋아요. 자, 핸드폰 타이머를 준비하세요. 운동 횟수를 세거나 계산할 필요가 전혀 없을 거예요. TV를 보는 것도 전혀 방해되지 않을 거고요. 우선 근육 준비 운동부터 시작해보죠. 발을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TV 앞에 서서 옆구리를 늘려주세요. 오른쪽 무릎을 약간 구부리고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기 시작해보세요. 왼팔을 대각선으로 들어 올려서 천장으로 뻗으세요. 몸이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10초간 자세를 유지한 후 팔을 바꿉니다. 팔을 바꿔가면서 1분 정도 계속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서서 몸통 비틀기는 코어 근육과 복근의 옆 근육을 강화해줍니다. 칼로리를 소모하고 척추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서 무릎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시작해주세요. 양손은 아래를 보게 팔을 옆으로 벌리세요. 몸통을 오른쪽으로 돌리세요. 그동안 팔과 다리는 제자리에 고정해주세요. 다시 시작 위치로 돌아오고 방향을 바꿉니다. 다시 한번 허리를 구부리고 다리를 바닥에 고정시켜주세요. 1분 동안 계속하세요. 상체를 위한 또 다른 운동은 소파에서 하는 팔굽혀펴기입니다. 아랫가슴, 어깨, 삼두근을 운동시켜줄 거예요. 초보자라면 팔걸이부터 시작하세요. 소파 앞에 서서 양손을 어깨 너비만큼 벌려 팔걸이에 올려놓으세요. 플랭크 자세를 만들어 보세요. 몸이 일직선이 되어야 합니다.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가슴과 함께 내려가세요. 소파에 닿으면 원래 자리로 돌아가세요. 올라오는 게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움직이세요. 1분 동안 계속해주세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소파가 아니라 바닥에서 팔굽혀펴기를 할 수도 있어요. 팔 돌리기는 가장 좋아하는 TV를 보는 동안 축 늘어진 팔을 탄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완벽한 방법입니다.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서세요. 양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서 옆으로 쭉 뻗으세요. 팔을 쭉 뻗은 후 앞으로 원을 30초 동안 그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30초 동안 뒤로 돌려주세요. 큰 원을 그리지 않아도 됩니다. 계속해서 팔을 돌리고 팔은 곧게 뻗어주세요. 군살을 태우고 싶다면 이 운동을 할 때 물병을 들어도 됩니다. 하체로 이동해보죠. 의자 스쿼트는 엉덩이를 탄탄하게 해줄 거예요. 등을 의자에 향하게 하고 의자 옆에 똑바로 서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가락은 앞으로 향하게 두세요. 코어를 조이고 등을 곧게 유지하세요. 팔을 앞으로 굽히세요. 천천히 쪼그리고 앉기 시작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엉덩이에 힘을 꽉 주세요. 가슴은 열려 있어야 하고
고개는 들어야 합니다. 의자에 닿으면 처음 위치로 돌아가세요. 1분 동안 계속하세요. 의자를 멀리 치우지 마세요. 앉아서 무릎 들어 올리기에 필요할 거예요. 소파에서 하셔도 괜찮습니다. 의자나 소파의 가장자리에 앉으세요. 양팔은 가슴 위로 교차시키세요. 오른쪽 무릎을 최대한 높이 올리세요. 가장 높게 올리고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몸통을 비틀거나 기울이거나 움직이거나 구부리지 마세요. 이 운동에선 무릎, 다리, 발만 사용합니다. 천천히 무릎을 들면서 움직임을 조절하고 느껴보세요. 15초간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다리를 내려놓고 무릎을 바꾸세요. 이 운동은 심장과 등을 운동시켜주고 균형감을 길러줄 거예요. 배에 탄력을 주기 위해서 레그 레이즈를 해보겠습니다. 복근 아래쪽을 운동시켜줄 거예요. 소파에 누워서 다리를 쭉 펴세요. 엉덩이 아래에 손바닥을 밑으로 향하게 두세요.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서로 꽉 붙여주세요. 무릎을 조금 구부려도 됩니다. 바닥과 90도 각도가 되면 천천히 소파로 돌아가세요. 30초 동안 하고 난 뒤 잠시 쉬고 30초 더 하세요. 광고가 나오는 동안 런지를 해볼 수 있습니다. 허벅지, 둔근, 종아리, 그리고 심지어 복근을 조이고 탄탄하게 만들어줄 운동이죠. 오른쪽 다리를 한 발 앞에 두세요. 엉덩이를 아래로 내려주세요. 양쪽 무릎은 90도 각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른쪽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누르세요. 그런 다음 다시 처음 위치로 돌아오세요. 다리를 바꿔 하세요. 몸통은 곧게 하고 움직이는 다리에 기대지 마세요. 어깨는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관절이 불편하다면 앞무릎이 발가락과 일직선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런지를 할 때 우리 몸의 심장 박동수는 올라가는데 이는 우리 몸이 훨씬 더 많은 칼로리와 지방을 연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뜻하죠. 만약 운동을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면 아령을 들 수도 있습니다. 아하! 고전적인 팔 벌려 뛰기는 런지만큼 훌륭합니다. 지방을 태우기에 완벽하고 집중적인 전신 유산소 운동이죠. 또한 신진대사를 증진시키고 심장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다리를 모으고 서세요. 무릎을 조금 굽히고 손은 허벅지에 올리세요. 팔과 다리를 옆으로 벌리세요. 두 팔을 머리 위로 교차시킨 다음 내려놓고 다시 올리세요. 다리도 옆과 뒤로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힘차고 빠르게 움직이세요.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습니다. 1분은 필수고 가능한 한 더 오래 해보세요. 간단한 사두근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끝내보죠. 오른 다리로 서세요. 왼발을 들어 왼손으로 등을 향해서 당겨주세요. 가슴을 펴고 엉덩이를 앞으로 미세요. 만약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다면 사두근과 둔부에 자극이 느껴질 겁니다. 30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세요. 그러고 나서 다리를 바꿔서 다시 한 번 더 해주세요. 의자에서 기대서 시작해서 균형을 잘 잡게 되면 그냥 할 수도 있어요. 칼로리를 더 소모할 수 있는 몇 가지 쉬운 방법으로 운동의 효과를 극대화해보세요. 만약 1시간 동안 무설탕 껌을 씹는다면 그동안 10칼로리를 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배를 부르게 만들어서 건강에 좋지 않은 간식이나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과식하는 걸 막아줄 수 있어요. 회사에 있을 때는 계속해서 움직이세요. 책상 위로 펜을 두드리거나 손가락으로 드럼을 치고 테이블 아래에서 다리를 떨 때 우리는 끊임없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것도 유산소 운동이라고요. 전화를 걸어야 할 때는 일어나서 방 안을 돌아다녀 보세요. 운동을 더 하고 싶다면 다리 스트레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팔로 제스처를 취하면 이것 역시 운동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어요. 집안일을 하는 것 또한 칼로리를 크게 소모시켜줍니다. 어제 싱크대에 가득했던 설거지를 한다면 100칼로리를 소모시켜 줄 거예요. 35분 동안 화장실을 닦는 것은 러닝머신에서 35분 정도 운동한 것과 같습니다. 30분 동안 창문을 닫거나 가구를 옮기는 건 100칼로리를 소모합니다. 30분 동안 진공청소기를 돌리면 여러분의 1일 칼로리 소비량에서 50칼로리를 더 소비할 수 있어요. 비디오 게임과 심지어 재미있고 고전적인 보드게임도 몸을 탄탄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게임도 30분 안에 초콜릿바 절반 정도의 칼로리를 태우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만약 방에서 돌아다니거나 신나게 점프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이 역시 단거리 달리기만큼의 운동 효과가 있을 겁니다. 기타와 같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집중적인 신체 운동입니다. 기타를 치는 동안 훨씬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싶다면 서서 할 수도 있어요. 노래방에서 약 10곡을 부르면 100칼로리를 더 태울 수 있게 도와줄 겁니다. 신이 나고 기운이 넘쳐 헤드뱅잉까지 한다면 더 좋겠죠? 건강한 수면은 또한 몸매를 탄탄하게 만들 때 마법처럼 작용합니다. 잠을 자지 않는다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식욕은 더 강해질 거예요. 좋은 매트리스에 투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모든 전자기기들을 치우고 건강한 수면 루틴에 따라 생활하세요. 그 효과를 분명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침 운동은 하루 종일, 아님 최소 점심까지는 여러분이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운동을 한번 시도해보시고 동시에 지방을 태워보세요. 10분밖에 안 걸리니까요. 시작해보죠. 자전거. 이번 운동은 침대에서 나올 필요도 없어요. 등을 대고 누워서 무릎을 가슴까지 올리세요. 이제 침대 위에서 45도 각도로 한쪽 다리를 곧게 펴세요. 그리고 동시에 다른 다리를 곧게 펴면서 다시 그 다리를 가져오세요. 이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까지 반복하세요. 또한 자전거 크런치로 이 운동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어요. 두 손을 머리 뒤에 놓고 공중에서 다리를 교대하면서 상체는 비틀고 팔꿈치를 가슴 가까이로 끌어온 반대쪽 무릎에 대주세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주세요. 다 끝났으면 다리를 교차시켜 볼게요. 두 다리를 45도 각도로 똑바로 올리고 팔을 몸이나 등 아래쪽으로 뻗어서 받쳐주세요. 다리를 십자 모양으로 하고 다른 쪽으로 움직여보세요. 먼저 오른쪽 발목을 왼쪽 발목 위로 올린 다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교차해주세요. 러시안 트위스트. 여전히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돼요. 무릎을 구부리고 앉아 발을 침대 위에 단단히 고정하세요. 상체를 45도 각도로 뒤로 젖히고 천천히 몸통을 좌우로 비틀어 보세요. 속도를 낼 수 있지만 갑자기 움직이거나 근육과 등, 허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고급 단계로 넘어가고 싶다면 같은 자세로 앉아 침대에서 발을 조금 들어 올리세요. 그런 다음 발을 들고 상체는 비틀어 주세요. 발이 침대에 닿지 않게 하시고요. 팔 벌려 뛰기. 자, 드디어 일어날 시간입니다. 두 발을 서로 가까이 두고 똑바로 선 후 팔은 내려주세요. 그리고 한 번에 점프를 하면서 다리를 어깨 너비로 펼치고 팔은 머리 위로 올리세요. 멈추지 않고 다시 위로 뛰어 올라 처음 자세로 돌아가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게 느껴질 때까지 쉬지 않고 힘차게 계속 뛰세요. 사이드 점프. 숨을 좀 고르고 계속 가죠. 팔 벌려 뛰기를 했던 처음 위치에 서서 자세를 바꾸지 않고 두 발로 왼쪽으로 깡충깡충 뛰다가 또 쉬지 말고 다른 오른쪽으로 깡충깡충 뛰세요. 균형을 유지하고 조금 숨을 헐떡이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옆으로 깡충깡충 뛰세요. 심장이 다시 뛰게 될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정신이 바짝 들겠죠? 이제 30초만 더 하고 지방 태우기 목록에 있는 운동으로 들어가 보죠. 스쿼트 점프.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세요. 앞에서 팔을 올리고 바닥에서 발 뒤꿈치를 들지 않은 채로 스쿼트를 하세요. 손으로 바닥을 짚고 힘있게 몸을 밀어 올리면서 벌떡 일어나 머리 위로 팔을 올려주세요. 내려올 땐 다시 스쿼트 자세로 돌아오세요. 이 운동은 칼로리를 소모시키고 종아리, 엉덩이, 그리고 둔부를 훈련시켜줄 엄청난 운동입니다. 그리고 이 스쿼트 점프를 고전적인 버피로 바꿔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스쿼트를 했을 때 바닥에 손을 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체중을 실은 후 다리를 차서 팔굽혀펴기 자세로 만들어주세요. 그런 다음 한 번에 점프를 해서 다리를 다시 스쿼트 자세로 바꿔주세요. 버피는 여러분의 심장, 복근, 그리고 팔까지 모두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입니다. 전신 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뭐냐면 플랭크. 그 어떤 운동도 일반 플랭크보다 더 간단할 수는 없을 거예요. 팔굽혀펴기 자세를 취해주세요. 두 손으로 상체를 받치고 어깨는 수직선을 이루며 하체의 무게는 발가락이 받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몸 전체가 일직선이어야 하고 튀어나오거나 휘어진 부분이 있어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복근과 둔부가 항상 긴장되어 있어야 해요. 처음에는 30초를 버텨보세요. 효과를 느끼기에 충분할 거예요. 또한 낮에도 플랭크 연습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플랭크는 근육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짧은 시간에 몸에 건강한 자극을 주거든요.
팔꿈치 플랭크로 판돈을 조금 올려볼까요? 같은 자세지만 손이 아니라 팔꿈치로 몸을 받쳐주세요. 더 넓게 몸을 받쳐주기 때문에 더 쉬워 보일 수도 있지만 가슴 근육의 긴장이 더 심하게 느껴질 거예요.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플랭크는 움직이는 플랭크입니다. 그냥 한 자세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일반 플랭크 자세를 취한 후 한 번에 한 팔씩 천천히 팔꿈치 플랭크 자세로 이동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같은 방식으로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갑니다. 한 번에 한 팔씩이요. 이 운동은 팔굽혀펴기보다 나아요. 몸을 너무 지치게 만들지 않고 근육도 부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 운동을 하면 고집스러운 지방이 타면서 몸에 적절한 긴장감이 도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 플랭크 루틴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플랭크 잭을 할 수 있어요. 누워서 하는 팔굽혀펴기 같은 운동인데요. 일반 혹은 팔꿈치 플랭크 자세를 만든 다음 어깨 너비만큼 양쪽으로 팔을 벌려주세요. 그런 다음 쉬지 않고 다시 점프해서 발을 모읍니다. 지칠 때까지 계속하세요. 자, 근력 운동은 충분히 했으니 이제 스트레칭을 좀 해볼까요? 브릿지. 둔부와 햄스트링을 분리하는 아주 고전적인 운동입니다. 쉬운 버전부터 시작해보죠. 바닥에 누우세요. 평소 돌 위에서 자는 게 아니라면 침대엔 눕지 마세요. 무릎은 굽히고 발은 바닥에 단단히 고정하고 팔은 몸을 따라 편하게 두세요. 또는 도움을 좀 받으려면 손바닥을 등 아래쪽에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엉덩이가 어깨와 일직선이 될 때까지 바닥에서 들어 올리세요. 그렇게 3초간 자세를 유지하다가 다시 내려가세요. 힘들지만 버틸만 하게 될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좀 더 어려운 버전은 전신 스트레칭 운동이 될 텐데요. 무릎을 구부린 채 바닥에 눕고 손가락이 발을 향하도록 손바닥을 머리 옆에 내려놓습니다. 이제 팔과 다리로 온몸을 바닥에서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이상적으로는 몸이 거의 완벽한 아치를 만들어야 하지만 초보자라면 힘들 수 있으니 근육의 긴장이 크게 느껴질 때까지 최대한 몸을 일으키세요. 그리고 다시 처음 자세로 돌아오고 몇 번 더 반복하세요. V업. 이제 다른 스트레칭도 좀 해보죠. 먼저 바닥에 누우세요. 그리고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다리를 곧게 펴고 팔을 머리 위로 뻗은 채로 일어나세요.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손가락과 발가락이 상체 위에서 닿을 때까지 두 다리와 팔을 위로 올리세요. 등 아래쪽이 아니라 복근에 긴장감이 느껴지는지 확인하세요. 긴장감이 너무 강하다면 안 됩니다. 좀 더 격렬하게 하고 싶다면 크로스 V업을 해보죠. 거의 비슷하지만 두 팔과 다리를 동시에 들어 올리는 대신에 반대쪽 팔다리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먼저 오른쪽 다리와 왼쪽 팔을 중간쯤 만나게 하고 다음은 왼쪽 다리와 오른쪽 팔이에요. 중간에 쉬지 않고요. 측면 레그 레이즈. 이제 쉽고 편안한 운동으로 휴식을 취해보죠. 오늘 긴 하루를 앞두고 있잖아요. 옆으로 누워서 팔뚝에 기대고 다리를 벌리고 한쪽 다리를 위로 올리세요. 이제 허벅지 안쪽에 긴장이 느껴질 때까지 쭉 뻗은 윗다리를 들어 올려 높게 두고 1초 동안 버티세요. 그리고 다시 내리고 반복하세요. 10회에서 15회 반복한 후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슈퍼맨. 자, 이게 마지막 운동이에요. 팔과 다리를 일직선으로 뻗고 엎드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팔과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 배 위에서 균형을 잡으세요. 온몸이 긴장되는 게 느껴질 거예요. 머리를 들고 앞을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목도 약간의 운동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해냈습니다. 이제 가벼운 몸으로 멋진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자, 여러분의 몸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요. 풍선처럼 근육을 부풀려 봅시다. 우선 어깨, 그 다음 승모근,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배 근육죠. 이제 여러분은 훨씬 더 크고 매력적으로 보일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운동은 심지어 여러분의 안락한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선 아령 한 쌍만 있으면 돼요. 없다면 물병도 괜찮아요. 어깨 근육 운동을 해봅시다. 의자에 앉아서 벽에 기대세요. 아령을 든 손바닥을 정면으로 하면서 머리 높이에 들어 올리세요. 이제 무게를 위로 밀어 올려요. 잠시 멈췄다가 아주 천천히 발을 시작 위치로 내리세요. 주요 원리는 근육을 최대한 오래 긴장시키는 거예요. 6번 반복하면 충분해요. 이 운동을 3세트 하고 나서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기 전에 60초 동안 쉬세요. 아놀드 프레스. 다시 벽에 기대서 앉아있는 자세를 하세요. 아령은 가슴 앞에, 손바닥은 몸을 향해서, 발은 구부리고 드세요. 이제 아령을 들고 발을 펴세요. 마지막 지점에서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게 손목을 틀어야 해요.
잠시 멈추고 나서 발을 천천히 처음 위치로 내리세요. 어깨 근육이 뜨거워질 거예요. 운동하면서 근육이 미세하게 손상됩니다. 몸이 회복하면서 새로운 근육 조직이 형성되고 더 많은 근육을 얻게 될 거예요. 다시 6회 3세트씩. 세트 사이에 1분씩 쉬세요. 이제 삼각근에 불을 지펴 봅시다. 계속 앉은 상태로 이번에는 앞으로 구부리세요. 손바닥은 마주보게 하고 아령은 발목 위치에서 드세요. 이제 발을 옆으로 뻗으세요. 제일 높은 지점에서 발은 바닥과 평행할 거예요. 발이 출발점에서 돌아올 때 중력에 맞서 가능한 한 천천히 내리도록 하세요. 삼각근을 크게 만들려면 10회 반복해야 해요. 10초 동안 쉬고 2세트 더 하세요. 싱글 덤벨 프론트 레이즈. 똑바로 서세요. 아령 하나 잡고 허리 근처에서 양손으로 잡으세요. 이제 아령을 앞으로 들어 머리 높이까지 올리세요. 천천히 발을 시작 위치로 되돌리세요. 발을 내릴 때 어깨 근육이 가장 긴장될 거예요. 그 긴장감을 길게 유지하세요. 각각 10회씩 3세트 하세요. 아처 푸시업. 발굽히 펴기 자세를 취하세요. 팔은 크게 벌려 해요. 체중을 오른손으로 옮기고 몸을 바닥으로 내리세요. 제일 낮은 위치에서 전신이 오른손 쪽에 놓이게 될 거예요. 왼팔은 옆으로 쭉 펴져 있어야 하고요. 이제 시작점으로 돌아갑니다. 운동을 반복하는데 이제는 오른팔을 옆으로 펴고 왼팔로 몸을 내려요. 더 큰 효과를 얻기 위해 양쪽 모두 운동해야 돼요. 아놀드 프레스와 싱글 덤벨 프론트 레이즈를 쉬지 않고 하고 나서 잠시 1분 쉬세요. 그런 다음 다른 근육 그룹 운동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승모근을 키워봅시다. 다운독 자세에서 시작합니다. 팔을 구부리고 몸을 앞으로 숙이세요. 바닥에 부딪히지 않게 머리 조심하시고요.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했을 때 몸을 천천히 뒤로 미세요. 가능한 한 많이 반복하고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나서 2세트 더 하고 다음 운동으로 넘어가세요. 스캡션. 아령을 들고 팔을 옆으로 약간 구부리고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똑바로 서세요. 이제 발을 대각선 방향으로 들어 올리세요. 아령이 머리 높이까지 왔을 때 멈추세요. 손바닥이 서로 마주 볼 거예요. 제일 높은 위치에서 팔이 Y자처럼 열려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 천천히 손을 출발 자세로 되돌려요. 10회씩 3세트면 충분합니다. 각 세트마다 휴식을 위해 잠시 멈추는 걸 잊지 마세요. 이제 배를 깔고 누워서 발을 구부리고 손바닥을 아래로 향하게 아령을 머리 근처에 드세요. 아령을 바닥 위에서 약간 드세요. 천천히 아령을 앞으로 밀고 팔을 곧게 펴세요. 그런 다음 발을 구부리고 아령을 뒤로 옮기세요. 팔꿈치를 가능한 한 뒤로 움직여 등 근육을 꽉 조으세요. 8에서 15회 하세요. 남은 힘이 있다면 한 세트 더 하세요. 덤벨 슈러그. 똑바로 서서 허리 높이에서 손바닥을 마주보게 하면서 아령을 드세요. 가능한 한 어깨를 높이 들어보세요. 그런 다음 어깨를 출발 위치로 내리세요.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어깨로 원을 그리면서 할 수 있어요. 등을 곧게 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아령 든 발이 흔들리지 않게 하세요. 가능한 한 많이 반복하세요. 어깨와 승모근이 불탈 거예요.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한 세트 더 하세요. 덤벨 스네치.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똑바로 서세요. 아령은 바닥과 평행하도록 잡으시고요. 앉아서 한 손으로 아령을 잡으세요. 무게는 엉덩이에 있어야 해요. 이제 발로 밀어 무게를 들고 일어나세요. 동시에 팔을 들어 올리고 손바닥은 여러분을 향하게 한 채 가슴 가까이 구부리세요. 그런 다음 다시 다리를 밀어내고 팔을 위로 밀어 올리고 손바닥을 앞으로 해서 머리 위로 펴세요. 이제야 다리를 곧게 펼 수 있겠네요. 다시 시작 자세로 가세요. 아령을 가슴에 대고 팔을 내리고 다리를 살짝 구부리세요. 그런 다음 아령을 바닥에 낮추고 완전 앉으세요. 이건 등에 엄청난 운동이에요. 하지만 다치지 않게 워밍업을 잘해야 해요. 한 팔에 10회 반복하고 다른 팔에 10회 한다면 이것도 굉장한 심장 운동이 될 거예요. 이제 등을 더 크게 만들어 줄게요. 덤벨 풀오버입니다. 벤치에 누워 두 손으로 아령 하나는 잡으세요. 머리 뒤에 아령을 똑바로 두세요. 팔을 천장 쪽으로 올려주세요. 그런 다음 등을 쪼으면서 다리 팔을 내려주세요. 근육에 힘을 줄수록 더 좋아요. 15회 반복하고 잠시 쉬세요. 3세트 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덤벨 로우. 오른손으로 아령을 잡으세요. 왼쪽 무릎과 왼손을 벤치에 기대세요. 몸은 바닥과 거의 평행해야 해요. 아령을 든 팔은 아래로 늘어뜨린 채 곧게 펴야 해요. 아령을 가슴 쪽으로 들어 올리세요.
코어에 힘주세요. 아령을 들리게 등과 옆 근육에 힘주세요. 이제 천천히 아령과 함께 발을 내려요. 무게가 충분히 무겁다면 각 팔에 10회씩 반복합니다. 그런 다음 잠시 쉬고 운동을 반복하세요. 레니게이드 로우. 팔굽혀 펴기 자세를 취하세요. 대신 이번엔 아령에 기대야 해요. 손바닥을 마주보게 해요. 체중을 왼손으로 옮기세요. 아령을 들고 오른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세요. 그런 다음 팔을 바닥으로 내리고 다른 팔로 이 동작을 반복하세요. 10에서 15회 하세요. 너무 힘들면 바닥에 무릎을 대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상 아령 무게를 줄일 수 있어요. 다치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근육을 사용해야 하니까요. 벨리 펭귄. 엎드려 가슴과 머리를 살짝 들어 올리세요. 팔을 곧게 펴고 손바닥을 위로 뒤집으세요. 팔은 살짝 떼세요. 그리고 오른쪽 광배근에 힘을 주고 가능한 한 오른손으로 낮게 뻗어보세요. 다시 시작 자세로 돌아와서 반대편의 운동을 반복해주세요. 왼쪽과 오른쪽을 똑같이 팽팽하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근육이 불균형하게 커질 거예요. 그러면 등과 자세 안 좋겠죠? 리버스 스노우 엔젤. 계속 엎드려 있으세요. 팔은 앞에 곧게 펴고요. 등과 광배근에 힘주세요. 그런 다음 마치 눈 위에 천사를 그리는 것처럼 팔을 들어 뒤로 움직이세요. 광배근을 키우기 위해선 최대한 발을 많이 올려야 해요. 가능한 한 많이 반복하세요. 펄스 로우. 바닥에 계속 있으세요. 몸에서 약간 떨어진 곳에 발을 두세요.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게요. 그런 다음 광배근이 할 수 있는 만큼 가슴과 팔을 바닥 위로 들어 올리세요. 꼭대기에서 2초간 정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 다음 시작 위로 돌아오세요. 광배근을 불태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운동을 한 세트에 결합시키세요. 벨리 펭귄 다음에 레니게이드 로우 그리고 리버스 스노우 엔젤을 마지막에 하는 거죠. 각 근육 그룹에 맞는 몇 가지 운동을 골라 하루에 10에서 20분 정도 운동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항상 근육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운동하기 전에 준비를 잘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근육을 장전하고 나서 다음 운동을 위해 회복될 수 있도록 쉬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칼로리가 높거나 기름진 음식,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을 먹으면 군살이 쉽게 찐다는 걸 여러분께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제대로 아신다면 포만감을 쉽게 느끼고 지방을 훨씬 더 빨리 태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치팅데이 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더 늘어나게 되겠죠? 스포일러를 드리자면 특정 종류의 팝콘은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부터 보죠. 중간 크기의 피망은 약 30칼로리 정도입니다. 속을 판에서 간 칠면조 고기나 간 쇠고기, 쿠스쿠스로 속을 채워서 오븐에 넣어보세요. 또 다른 방법은 파프리카를 가늘게 썰어서 볶아내는 것입니다.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포만감을 잔뜩 주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을 수는 없을 거예요. 식이성 발열 효과 때문에 계란 속의 소화 단백질은 여러분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신진대사란 섭취한 모든 음식을 몸에서 흡수하고 소화시키고 분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양을 뜻해요. 식이성 발열 효과는 총 열량 섭취의 약 10%를 차지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 하루에 2000칼로리를 먹는다면 몸에서는 음식을 먹는 동안 약 200칼로리를 태울 것이고 음식과 관련된 다른 모든 과정에 에너지를 공급하게 될 거예요. 치즈와 설탕, 우유를 넣어서 오믈렛을 만들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계란은 우리가 먹기에 가장 좋은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다음 메뉴는 연어입니다. 가능하다면 농장에서 기른 양식 연어 대신 야생에서 잡은 자연산 연어를 찾아보세요. 너무 당연하다고요? 양식 연어는 칼로리와 지방의 비율이 높고 오메가6의 양도 더 많이 함유돼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이런 양식 연어를 많이 섭취하고 있죠. 양식 연어와 자연산 연어를 나란히 두면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양식 연어종에는 지방을 나타내는 흰색 줄무늬가 더 두껍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어는 포만감이 강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에요. 샐러리는 95%가 수분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 중 가장 낮은 열량의 음식 중 하나죠. 포만감이 꽤 있고 칼슘, 칼륨, 항산화 물질 등 필수 영양소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항산화 물질은 우리 몸의 세포가 손상되는 과정을 늦춰주는 영양소입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반응으로 활성산소와 불안정한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건강한 몸을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식단에서 균형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샐러리 음식에는 쌀사와 같은 저칼로리 딥을 곁들여도 됩니다. 일반적인 용량의 살사는 약 130칼로리 정도입니다. 핫소스도 좋아요. 칼로리가 적고 참치, 계란 또는 닭고기와 같이 단백질이 많이 함유된 음식과 잘 어울리죠? 샐러리나 고추 같은 채소도 잘 어울려요. 고추에는 캡사이신이라고 하는 활성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 때문에 소스가 매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 성분은 신진대사를 빠르게 해줄 것이며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시금치는 열량이 가장 낮은 채소 중 하나일 겁니다. 어차피 시금치는 대부분 물이고 한 컵에 7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 식이섬유죠. 덕분에 포만감이 가득할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칼로리를 섭취하지는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칼륨, 마그네슘, 비타민과 같이 유용한 영양소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에 익힐 수 있기 때문에 요리하기도 아주 쉽습니다. 시금치는 날로 먹거나 스무디에 넣을 수도 있어요. 건강한 몸무게를 유지하도록 도와줄 다른 녹색 채소는 브로콜리와 케일이에요. 브로콜리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쪄서 먹거나 생으로 먹거나 곁들여 먹을 수도 있죠. 브로콜리는 한 컵에 31칼로리이며 케일은 33칼로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인간은 아마도 지난 3000년 동안 케일을 먹어왔을 겁니다. 초기 로마 시대의 문헌에서는 잎이 무성한 녹색 식물에 대해 언급하는데 아마 케일도 여기 포함되었을 거예요. 케일은 비타민 A, C, K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겨울철, 가을철, 선선한 날씨에서 가장 잘 자라기 때문에 시원한 곳에 보관하세요. 생야채의 맛을 좋아하신다면 스무디에 넣어도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은 케일 잎에 약간의 올리브 오일을 뿌리고 굽는 거예요. 콜리플라워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렇게 당기는 음식은 아니지만 한 컵에 27칼로리밖에 되지 않아서 다이어트 메뉴가 생각나지 않는다면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생야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콜리플라워를 쪄서 향신료와 허브 또는 레몬 제스트로 맛을 내실 수 있어요. 구워도 좋고요. 콜리플라워는 쌀이나 감자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에 좋은 대안이 되어줄 겁니다. 콜리플라워를 잘게 썰어 프라이팬에서 요리하거나 삶은 다음에 으깬 콜리플라워 요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워낙 저칼로리 음식이기 때문에 약간의 버터를 넣어서 먹어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콜리플라워는 저탄수화물 피자를 만들고 싶을 때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네, 진짜 맛있어요. 수프를 더 많이 드셔보는 건 어때요? 수프에서 최소 90%는 수분이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재료에 달렸습니다. 건강에 좋고 영양이 풍부한 야채로 수프를 만들고 닭고기와 같이 단백질이 많은 음식과 곁들여 드실 수 있어요. 생선, 쇠고기, 버섯, 토마토 수프 등 크리미한 수프를 만들면 배가 불러서 자동적으로 음식이 덜 먹고 싶어지고 그만큼 느끼한 음식을 먹고 싶지 않게 됩니다. 이 목록에서 애호박이 빠져서는 안 되겠죠? 칼로리도 낮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요리할 수 있습니다. 애호박 파스타, 국수, 구운 애호박 튀김 등 끝도 없죠? 특히 애호박은 파스타의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애호박을 멋지고 얇게 썰어줄 특수 칼까지 갖고 계시다면 더욱 그럴 거예요. 가장 풍미가 좋은 건 작거나 보통 크기의 애호박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호박을 채소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애호박은 씨앗에서 나오고 꽃이 피는 부분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애호박은 과일이라는 거죠. 아보카도는 어떤 조리법에도 쉽게 곁들일 수 있으며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입니다. 건강에 좋은 지방이 가득 차 있어요. 아보카도 칼로리의 거의 80%는 지방으로부터 나오는데요. 아보카도도 채소가 아닌 과일입니다. 껍질이 어두울수록 아보카도가 더 잘 익었다는 뜻인데요. 만약 숙성 과정을 더 빠르게 하고 싶다면 종이봉투에 잘 익은 바나나와 아보카도를 함께 넣어주세요. 바나나가 만들어내는 에틸렌가스는 아보카도를 더 빨리 먹을 수 있게 도와줄 거예요. 아보카도의 반쪽을 살사로 채우거나 바다소금을 살짝 뿌려 드셔도 좋아요. 닭가슴살은 가장 기름지지 않은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입니다. 꼭 식단에 추가해주세요. 근육을 회복시키고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줄 가벼운 저칼로리 식사를 하고 싶을 때 완벽하죠? 또 이 목록에 있는 채소들과 잘 어울릴 거예요. 건강에 좋은 간식은 존재합니다. 견과류가 그 예죠.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의 훌륭한 공급원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포만감이 더 오래 가도록 도와줄 겁니다. 과자, 감자튀김 같은 정크푸드 대신에 피스타치오, 아몬드, 헤이즐넛 또는 마카다미아 같은 견과류를 한 줌씩 드세요. 그리고 더 오래 드시려면 껍데기 채로 보관하세요. 가볍고 영양가 있지만 또 신선한 간식을 먹고 싶다면 얼린 포도 한 컵 어떠세요? 맛은 달달하지만 칼로리를 지나치게 섭취할 일이 없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포도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얼린 바나나도 좋습니다. 영화나 좋아하는 TV쇼를 보면서 팝콘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이시라면 걱정하지 마세요. 팝콘도 저칼로리 음식 목록에 있으니까요. 팝콘을 너무 많이 먹으면 체지방이 늘고 살이 찌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버터가 많이 들어간 걸 고르신다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일반 옥수수 팝콘을 사시면 기름과 버터를 많이 넣지 않고 집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팝콘에는 섬유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때문에 한 번에 팝콘을 너무 많이는 먹을 수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분명 팝콘처럼 건강에 좋은 간식보다는 감자칩을 많이 먹는 게 더 쉽겠죠. 그릭 요거트나 저지방 요거트를 먹어도 좋아요. 요거트를 얼리거나 신선한 과일, 다진 아마씨, 심지어는 저지방 그래놀라와 함께 드실 수 있어요. 아주 쉽고 바로 먹을 수 있는 좋은 간식이죠. 수박은 90% 이상은 수분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은 대부분 칼로리가 낮고 포만감이 강하기 때문에 아마 많이 먹지 못할 거예요. 수박 한 컵은 50칼로리 미만이에요. 보너스로 더운 여름에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겠죠. 대부분 물로 구성된 음식 이야기가 나왔으니 샐러드와 잘 어울리고 많이 먹어도 좋은 건 바로 오이예요. 비타민 A, 베타카로틴, 섬유질 등이 들어있죠. 간단하게는 오이를 썰어서 약간의 소금을 뿌려 드실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훌륭한 사실 한 가지는 가끔씩 건강엔 나쁘지만 정말 좋아하는 음식을 먹게 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건강한 식단을 고수한다면 크게 나쁠 건 없을 거예요. 잘 아시겠죠? 공복으로 운동하는 것은 지방을 더 빨리 태우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기름이 다 떨어진 차가 더 잘 달릴까요?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은 전화기를 들고 집을 나서는 게 마음이 편한가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료가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운동 전에 많이 먹는 것도 역효과가 납니다. 명절날 푸짐하게 저녁을 먹고 나서 곧바로 공원에서 달리기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그저 졸리고 쉬고 싶고 고양이랑 함께 소파에 앉아 TV를 보기를 원합니다. 비록 여러분이 어떻게든 일어나서 헬스장에 간다고 해도 위경련이나 그런 문제를 겪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기에 충분한 체력, 속도, 힘이 없을 테니까요.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운동하는 게 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료 탱크를 너무 많이 채우지 마세요. 에너지를 복돋아주고 스피닝 교실을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줄 가벼운 식사나 건강한 간식을 선택하세요. 완벽한 운동 전 식사에는 단백질, 탄수화물, 그리고 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오트밀, 과일 스무디, 그리고 요거트, 호두, 치킨과 밥 콤보 등이 좋을 거예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시작하면 식욕이 증가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만약 여전히 배가 고프다면 식사를 여러 번 나눠서 먹어보세요. 운동하기 전과 운동 후에 반반씩 먹는 거예요. 운동 효과를 최대로 누리고 싶다면 여러분의 몸은 방금 먹은 음식을 소화해서 그것을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도 도움이 되지만 음식과 마찬가지로 너무 많이는 안 돼요. 특히 운동을 할 때는 몸에 수분을 공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양의 물을 많이 마시면 결과가 좋지 않을 거예요. 특히 빨리 달리기, 수영, 아령 들어 올리기 같은 운동을 할 거라면 말이죠. 하루 종일 물을 조금씩 마시고 물을 적게 마셨다고 해서 운동하기 전에 보충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 몸은 물병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방광이 가득 찬 상태에서 점핑잭 100개를 하는 건 재미있지도 않고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에 위험할 수 있어요. 몸은 엄청난 양의 물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데 익숙하지 않고 기운이 없고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이 들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많은 양의 물이 몸에서 유용한 염분을 모두 씻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운동 전에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것 같다면 운동을 하면서 계속 물을 마시고 운동을 시작하기 약 20분 전에 사과, 오렌지, 바나나 같은 과일 한 조각을 드세요. 커피. 아직 눈이 감겨 있는데 멀리서 어디선가 알람 시계 소리가 들려요. 5시 30분이에요. 그리고 7시까지 헬스장에 가려면 지금 일어나야 해요. 밖은 춥고 어둡고 눈은 반쯤 감겨 있습니다.
편안한 침대를 떠나는 건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아닐 거예요. 가끔 커피 없이 잠에서 깨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지나요? 성인의 약 85%가 아마 같은 생각일 거예요. 정기적으로 카페인을 섭취하는 사람의 비율입니다. 카페인은 중추신경계를 자극해서 여러분이 하는 일에 더 효율적이고 집중하게 됩니다. 네, 운동도 포함해서요. 운동 전 커피 한 잔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고 더 열심히 훈련할 수 있습니다. 블랙커피가 더 좋고 그냥 보통 머그잔 정도의 양을 말하는 거예요. 드라이브스루에서 파는 괴물 사이즈가 아니고요. 커피는 식욕을 억제하여 과식하지 않도록 하고 유산소 및 무산소 운동 기능을 향상합니다. 유산소 운동은 달리기, 수영, 사이클과 같은 심근 강화 운동을 의미하며 무산소 운동은 단거리 달리기, 점프, 아령 들기 또는 짧은 시간 동안 최대한의 노력을 요구하는 운동을 포함합니다. 카페인은 또한 근육이 더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는데 여러분이 매일 운동을 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정말 좋은 것처럼 들리죠? 그렇다고 커피가 마실 때마다 기운을 북돋아줄 마법의 묘약이라는 건 아닙니다.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더 많은 커피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많은 양의 카페인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더 이상 한 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거예요. 성인의 카페인 1일 권장량이요? 보통 사이즈의 커피 3잔 정도예요. 매일 운동하지 마세요. 일주일에 2, 3일만 운동을 해도 많은 지방을 태워버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하지 않는 날 미친 듯이 간식을 먹지 않는다면 말이죠.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몸이 지방을 에너지로 변화시키기 위해 쉬는 날이 필요해요. 일단 몸이 더 단련되면 일주일에 4, 5일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꼭 휴식 시간을 가지세요. 열심히 운동했으니까 그럴 자격이 있어요. 근력 운동을 하기 전에 유산소 운동을 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마라톤 훈련을 하는 것이 목표라면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지방을 좀 태우고 살을 빼는 것이 목표라면 반대로 하세요. 만약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면 나머지 운동을 할 에너지가 더 적어질 거예요. 즉 아령을 뜰 때 100% 전력을 다할 수 없다는 의미죠. 스스로의 한계에 도전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근력 운동을 먼저 한다면 필요한 만큼 같은 동작을 반복할 수 있을 만큼 기운이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과는 자동적으로 더 나아질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을 먼저 하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부류에 속한다면 유산소 운동을 가볍게 혹은 중간 정도의 강도로 하세요. 그러면 준비 운동도 되고 운동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운동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또 한 가지, 코어를 단련하세요. 코어는 배에 새겨진 왕자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척추를 안정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모든 근육으로 무엇을 하든 간에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비밀은 바로 이거예요. 복근 운동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운동을 할 때 복근을 사용하면 됩니다. 데드리프트, 벤치프레스, 스쿼트, 심지어 프리웨이트 바이셉 커를 하기 전에도 배에 단단히 힘을 주세요. 그러면 다재다능한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침대에서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마침내 헬스장에 도착했습니다. 의욕과 의지, 결의에 가득 찼고 시간과 비용도 투자했어요. 축하합니다. 하지만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인내심을 가지는 겁니다. 좋은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름길은 없어요. 인내와 끈기가 여전히 성공의 주요 열쇠입니다. 훈련 시간을 1시간 정도로 제한하고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세요. 너무 지나친 준비 운동으로 몸을 지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최악의 운동 방법이고 부상당할 수도 있어요. 심장 박동을 높여줄 짧고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운동을 하세요. 그러고 나서 5분간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마시고 걸어다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음악을 들으세요. 그 5분이 큰 차이를 만들 거예요. 운동하기 전에 낮잠을 자지 마세요. 만약 20분 동안만 낮잠을 자고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는 타입이라면 괜찮아요. 프로들은 그렇게 낮잠을 잡니다. 그보다 더 오래 낮잠을 자면 헬스장에 도착했을 때 몸이 심각하게 혼란스러워할 거예요. 낮잠을 자든 안 자든 정말 피곤하면 헬스장에 가지 마세요. 몸을 극한으로 몰아붙이기 전에 영양과 휴식을 분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은 건강에 좋은 음식, 비타민, 스파 관리, 값비싼 침대 등에 많은 돈을 소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은 모두 허사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살을 빼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가끔 헬스장에 가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머리를 써서 운동하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마치 몸을 위한 자동차 여행과 같죠. 어떻게 하든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여정을 즐기고 싶다면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지방은 바로 타버릴 거예요. 안 그러면 다칠 수도 있어요.
다치면 운동을 할 수 없잖아요. 아시겠죠? 사무실 의자에 장시간 동안 앉아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매 시간마다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 특별한 운동을 할 수 있어요. 손목 스트레칭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운동은 손목의 긴장을 풀어주고 여러 시간 동안 같은 자세로 있는 것으로 인한 불편함을 피하게 해줍니다. 손바닥을 바닥으로 향하게 해서 몸 앞으로 뻗습니다. 이제 손가락을 천장을 향하도록 손목을 위로 구부리세요. 그런 다음 손을 시작 위치로 되돌립니다. 주먹을 쥐고 안쪽으로 원을 그리면서 손목을 움직여보세요. 잠시 이 동작을 계속하다가 방향을 바꿔서 바깥쪽으로 원을 그립니다. 손목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어야 해요. 원한다면 물병을 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는 동안 물병이 아령 역할을 할 거예요. 손을 좀 쉬게 하고 흔들어서 긴장을 풀어주세요. 이제 팔꿈치를 위로 움직이고 손바닥을 가슴 앞에서 함께 모아 누르면서 똑바로 앉으세요. 상체를 천천히 돌리면서 팔을 한쪽으로 움직이세요. 그런 다음 조심해서 반대쪽으로 돌립니다. 물병 아령은 사무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하고 편리한 방법입니다. 양손에 하나씩 들고 권투 드릴이나 바이셉 컬과 같은 팔 운동을 할 때 사용하세요. 이 운동은 일어서서 혹은 앉아서 할 수 있습니다. 운동당 10번에서 30번 정도 반복하세요. 책상 팔굽혀펴기는 상체에 아주 좋습니다. 어깨 너비로 책상 위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몸을 기울일 수 있을 만큼 책상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가슴을 책상 쪽으로 움직이면서 천천히 아래로 내립니다. 마치 일반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처럼요. 등을 곧게 펴세요.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을 뒤로 밀어 올리세요. 가능한 한 여러 번 반복하세요. 책상 팔굽혀펴기를 할 때는 편한 신발을 신거나 아예 신발을 벗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서서 하는 팔굽혀펴기에는 벽에 기대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몇 시간 동안 앉아있고 난 후에 허리 근육의 긴장을 쉽게 풀 수 있어요. 턱을 내리고 머리를 좌우로 굴리세요. 다 하고 난 후에 어깨를 굴려서 긴장한 근육을 풀어주세요. 먼저 앞으로, 그러고 나서 뒤로 하세요. 하루에 이 동작을 여러 번 할 수 있습니다. 각 세션은 약 30초 정도여야 합니다. 이제 앉아서 의자 등받이 뒤로 손깍지를 끼세요. 가능한 한 많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세요. 팔꿈치를 똑바로 하세요. 어깨를 뒤로 젖히고 숨을 길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내쉬세요. 이제 오른팔을 가슴 앞에 두세요. 왼손으로 팔을 받쳐서 등 근육이 이완될 수 있도록 합니다. 오른팔을 누르고 최대한 뒤로 뻗으세요. 어깨 쪽지의 근육을 더욱더 스트레칭하려면 오른쪽 어깨너머를 보듯이 고개를 돌리세요. 적어도 15초 동안은 그 자세를 유지하세요. 오른팔을 등 뒤로 움직이세요. 악수를 할 것처럼 두 손을 잡으세요. 한 손으로 몸을 구부리고 이 자세를 몇 초간 유지한 다음 반대쪽으로 몸을 구부립니다. 이 운동은 승모근, 등 아래로 내려가는 큰 근육에 영향을 미칩니다. 앉을 때 오른팔을 들어 올리세요. 그런 다음 팔꿈치를 굽혀서 천장을 향하도록 합니다. 어깨 쪽지 옆 등을 두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등 뒤로 왼팔을 뻗으세요. 팔꿈치를 구부리고 팔뚝을 뒤로 밀어 올리세요. 두 손이 서로 닿도록 하세요. 이 자세를 몇 초간 유지하세요. 그런 다음 방향을 전환합니다. 이 운동은 팔을 스트레칭하는데 안성맞춤입니다. 고양이 소 자세를 하려면 의자에 앉으세요. 팔꿈치를 천천히 조이고 턱을 내리세요. 2초에서 3초 정도 그렇게 계세요. 그러고 나서 몸을 곧게 펴고 어깨 쪽지를 꼭 조이세요. 양팔을 벌리고 가슴을 펴서 머리를 들어 올리세요. 이 자세로 몇 초간 머무르세요. 이 운동을 하면서 호흡을 이어가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의자에 똑바로 앉아서 의자 레그 레이저를 시작하세요. 오른쪽 다리를 위로 올리세요. 다리를 똑바로 뻗도록 하세요. 움직이지 않거나 몇 초간 가볍게 흔들어 주세요. 오른쪽 다리가 왼쪽 다리와 평행이 되거나 혹은 조금 더 높게 하고 발가락이 위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세요. 발을 아래로 움직여 발꿈치가 바닥에 닿게 한 후 다시 들어 올리세요. 다리별로 10에서 20회 반복하세요. 일반 레그레이저에 익숙해지면 무게를 더 할 수 있습니다. 핸드백이나 가방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삼두근 딥스를 하려면 움직이지 않고 체중을 지탱할 수 있는 의자나 책상이 필요합니다. 손바닥을 책상이나 의자에 올려놓으세요. 어깨 바로 밑에 놓아야 합니다. 다리를 조금 앞으로 움직이세요. 더 쉽게 변형하려면 무릎을 구부리세요. 도전할 준비가 되었다면 다리를 쭉 뻗으세요. 자, 팔꿈치를 구부려서 팔꿈치가 뒤쪽을 향하도록 하면서 몸을 아래로 내리세요. 팔을 쭉 펴서 몸을 올립니다. 이 딥스 동작을 10번에서 20번 실시해줍니다. 몸을 내릴 때 숨을 들이마시고 올라오면서 숨을 내쉬세요. 이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아래로 내려가면서 어깨를 낮추는 겁니다. 삼두근에 집중하고 몸을 꼿꼿하게 유지하면서 목을 길게 빼세요. 두 번째 실수는 팔꿈치 관절은 사용하지 않은 채 엉덩이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삼두근을 전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글루트 클렌치는 엉덩이 근육에 좋은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앉은 자세에서 엉덩이 근육을 조이세요. 이 자세를 약 15초간 유지하세요. 10에서 20회 반복하고 하루에 몇 번 이 운동을 반복하세요. 엉덩이 근육이 튼튼하면 오래 앉아있을 때 발생하는 요통이 줄어듭니다. 의자에 똑바로 앉으세요. 상체를 오른쪽으로만 최대한 돌리세요. 이 자세를 5에서 10초간 유지한 후에 왼쪽으로 전환합니다. 5회 이상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복근 근육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강한 복근은 몸통을 안정시키고 좋은 자세를 갖도록 도와줍니다. 종아리 스트레칭을 하려면 의자에 똑바로 앉으세요. 하지만 이 운동은 서서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발가락으로 설 때까지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리세요. 다음 30에서 40초 동안 이 자세를 유지한 후에 발을 다시 바닥으로 내립니다. 3번 더 하세요. 의자 팔굽혀펴기를 하려면 사무실 의자에 다리를 모으고 똑바로 앉으세요. 팔걸이를 잡고 배를 끌어당기고 온몸을 들어 올리세요. 의자 위 몇 센티미터라고 해도 충분해요. 배, 손, 팔 근육만 사용하세요. 10에서 20초 정도 이 자세를 유지한 다음 30분 동안 휴식을 취하세요. 5에서 10회 반복하세요.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는 분이라면 적어도 1시간에 한 번은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집중력도 향상될 거예요. 평범한 런지도 도움이 됩니다. 런지는 모든 다리 근육을 단련합니다. 똑바로 서서 오른쪽 발을 앞으로 내디드세요. 등을 곧게 펴니다. 앞에 있는 다리를 90도 각도로 구부려야 합니다. 그리고 무릎은 발가락보다 더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다리별로 10개에서 20개의 런지를 합니다. 반복이 지겨워지거든 리버스 런지를 하세요. 발을 앞이 아니라 뒤로 내딛는 거예요. 자, 일어나세요. 의자 스쿼트를 해봅시다. 의자를 뒤에 두고 의자 앞에 서세요. 무릎을 굽히고 엉덩이를 좌석 쪽으로 내리세요. 요령은 발꿈치에 체중을 실어서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의자에 앉기 직전에 멈추세요. 무릎이 발가락보다 더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세요. 다시 일어납니다. 10회에서 20회 반복하세요. 스탠딩 리어 펄스를 하려면 책상 가장자리를 잡고 오른쪽 다리를 뒤로 구부리세요. 발목을 펴시고요. 발 뒤꿈치를 5cm 정도 올리세요. 그러고 나서 약간 풀어주면서 발을 몸 뒤에 대고 누르세요. 이 펄스 동작을 30회 실시해줍니다. 그런 다음 왼쪽 다리도 반복하세요.